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지답다, 또 군인답다, 나라답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잘 수행할 때 우리가 뭐뭐답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6월 10일자 러시아 유력 3대 신문사가 일면에 똑같은 지면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이반 골루노프다. 우리가 이반 골루노프다. 골루노프는 러시아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인 메두자 소속의 기자입니다. 이 신문사는 러시아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인접국인 라트비아에 본사를 두고 20여 명의 소속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탐사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최근에 모스크바 시 공무원들이 분수대 공사를 특정 기업에 몰아주었다는 그런 폭로 기사도 실었고, 또 모스크바 부시장이 모스크바 시내에 9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폭로 기사도 실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걷다가 그냥 영장도 없이 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 기자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집을 수색해 보니까 다량의 마약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체포 후에 12시간 정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방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맞아가지고 갈비뼈도 골절을 당하고 또 뇌진탕 그런 정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석방이 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계속해서 탐사 저널리즘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마 그 강도가 심해지게 되면 앞으로 이 기자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늘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금 이것이 푸틴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의 실상입니다. 민주주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집권이 보장된 푸틴은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집중시켜서 또 권력이 집중될 때 어떻게 남용되는지, 반대편을 어떻게 탄압할 수 있는지, 때로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홍콩의 10만 시위에도 범죄자 인도 법안에도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집요한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번 100만 시위를 조직적 폭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푸틴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시진핑 이와 관련된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현명한 시민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더하지도 말고 또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세상은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이 존재하고 사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끊임없이 선한 세력을 공격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고,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거짓과 조작과 선동을 예사롭게 실행에 옮기고, 네 번째는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섯 번째는 이런 억압을 합리화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여섯 번째는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그들의 머리에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현명한 시민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양한 의견이 떠다니는 세상이고 또 굉장히
이런 주장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주장을 들으면 저런 게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시민, 즉 정상적인 시민이 취해야 될 선택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일.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옳지 않은 일에 항의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질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의 덕목이자 판단의 덕목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고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도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삶이고 훌륭한 삶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도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를 이끄는 지배 세력들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지침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침을 가지면은 우리가 시민으로서뿐만 아니고 단체로서, 조직으로서, 국가로서도 얼마든지 훌륭함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비해서 국가가 이런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늘 쉽지가 않습니다. 사익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세력들은 자신의 정파적 이득에 도움이 되거나 자신의 이념에 합당한 정책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를 합리화하는 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왜 쉽게 실천되기가 힘드느냐? 그것은 바로 정파적 이득에 대해서 눈이 어둡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갖고 있는 이념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지도자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배층들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국가에게 옳은 일이 뭐냐? 국가의 리더에게 옳은 일이 뭐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 가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일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 가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일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훌륭한 국가로 가는 전 단계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 국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정진해서 훌륭한 국가, 위대한 국가, 대단한 국가, 아름다운 국가, 선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일단 모든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국가가 뭐 어떤 국가냐? 정상적인 국가는 보편적 가치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정립해 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보편적 가치에 합당하게 판단, 정책, 제도, 체제를 맞추는 일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는 뭐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국가가 취해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인을 구금하고 전혀 보통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의 문제는 뭐냐?
이 국가는 그냥 비정상적인 국가 정도가 아니고 최악의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점이죠.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그 질문은 또 역으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인권 문제를 위해 얼만큼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입니다. 북한 인권 백서 2019년 판이 계속해서 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탈북민 135명을 심청 면접한 내용으로 이번에 아마 구성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백서가 실무자 실수로 잠깐 웹사이트에 올랐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듯이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서 또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땅이 넓거나 그렇지 않지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정상적인 국가에 가깝게 다가서야 되고, 정상적인 국가를 넘어서 훌륭한 국가로 나아갈 때 좀 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이라든지 땅덩어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비해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를 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개인에게 정상적인 인간이 누구인가, 국가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국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기준을 갖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국가를 넘어서 훌륭한 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나라, 운명적으로 만난 이 나라, 운명적으로 만난 우리 조국이 훨씬 더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넘어서 위대한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나라 일에서 보편적 가치를 구석구석 적용하고 보편적 가치의 보존과 유지와 발전과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가치가 가장 상위 가치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